오늘은 유익한 건강정보 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느리게 늙는 저속노화, 이 식단으로 실천 가능이라는 주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가 쏘아올린 키워드, 저속노화의 인기가 고공행진 중이다. 정 교수는 옛 트위터에 지난달 22일 올린 게시물 추이가 지난 1일 기준 무려 조회수 41만 2천, 재게시 723회, 마음에 들어요 709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느리게 늙는 저속노화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최근 점점 빠르게 늙는 가속노화로 당뇨병, 암, 고혈압 등 각종 기저질환을 앓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노인 건강관리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현재 3040 세대는 부모보다 더 빨리 늙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전자 등 선천적으로 정해진 노화 요인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후천적인 노력으로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다. 정 교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식습관을 꼽았다. 정 교수는 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해보면 아무래도 식사가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건강한 식사는 건강하지 않은 식사보다 10년 정도 수명을 늘려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가속노화 주범은 탄수화물. 가속노화의 주범은 당순당, 설탕, 시럽, 정제곡물, 탄수화물 과잉이다. 당순당과 정제곡물은 혈당을 매우 급격하게 올린다. 우리 몸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는데 이때 노화가 가속된다. 우리 몸에 들어온 에너지가 근육이 아닌 지방과 간에 쌓이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은 과부하가 걸려 인슐린 분비가 어려워지는 일형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 지방에 에너지가 쌓이면 살이 찌는데 비만해지면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을 낮추는 기능이 작동을 안 하게 된다. 이형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 혈당 조절이 안 되면 피가 진득해져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진다. 시럽 속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 대사되는데 이때 요산 수치가 높아져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콩팥 건강에 안 좋고 통풍 발병 위험도 올라간다. 혈액 속 염증 물질까지 안아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혈당을 높이는 단순당과 정제곡물은 또 단 음식, 탄수화물이 생각나게 하는 중독을 유발한다. 결국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섭취하게 하는 악순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단순당이 들어간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탄수화물, 과일 주스, 젤리 등이 있고 정제곡물 식품으로는 시리얼, 빵, 흰쌀밥 등이 있다. 한국식 마인드 식단으로 저속 노화 가능해. 정 교수는 장수로 유명한 동네인 블루존에서 많은 사람이 선택한 식사인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예방 식단을 합쳐 한국식 마인드 식단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식단을 고려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10년 늙을 때 마인드 식단을 유지한 사람은 2.5년만 늙을 정도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정 교수가 제안한 6가지다. 1. 렌틸콩, 귀리, 현미, 백미를 2의 비율로 혼합해 밥을 만든다. 흰쌀밥은 대표적인 정제곡물로 만든 식품으로 혈당을 빠르게 높인다. 노화 속도도 빨라진다. 백미에 현미, 귀리, 렌틸콩 등을 섞어 밥을 지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낮출 수 있다. 포만감도 큰데다 밥 3끼만 먹어도 약 49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껍질을 덜 벗긴 현미는 껍질에 있는 성분인 피트산 덕분에 혈당을 덜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비를 완화하고 과다한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다. 귀리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다. 렌틸콩도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쌓는 LDL 수치를 낮춰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춘다. 또 식이섬유 함량도 다른 곡물보다 2배 이상 높다. 렌틸콩이 아니더라도 대두, 검은콩, 녹두 등으로 대체해 먹어도 된다. 평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통귀리나 통현미를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물에 귀리와 현미를 24시간 정도 불린 후 밥을 지어 먹는 게 좋다. 2. 나물, 채소, 약간의 고기,
생선 등을 반찬으로 먹는다.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많다. 미국 로마린다대 보건대학원에서 채식주의자 37,950명과 채식을 하지 않는 35,359명을 대상으로 약 6년간 사망률을 조사한 대규모 연구에서 채식주의자 사망률이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려 12%나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생선을 먹는 채식군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1번을 지키면서 채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미국 존스 홉킨스 공중보건대에서 12,168명을 3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통곡물과 채소를 먹은 그룹과 정제된 곡물과 채소를 먹은 그룹으로 나눠 사망률을 확인했더니 통곡물을 섭취한 그룹의 사망률이 25%더 낮았다. 적색육은 섭취하는 것 자체가 심혈관 계통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젊은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다만 75세 이상은 근육이 빠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적당량 고기를 먹어야 한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근육 생성을 자극하는 분쇄가지사슬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 3. 요리에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다.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혈압과 혈당 수치를 낮추고 항염 항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성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30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매일 7g 이상 섭취한 그룹은 4.5g 이하 섭취한 그룹보다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19%,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18%,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29%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리브 오일은 발화점이 낮아 200도 이상 고온에 노출시키면 트랜스 구조로 변환되므로 가열을 최대한 하지 않고 먹는 게 좋다. 4. 치즈와 붉은 고기, 버터, 마가린 섭취는 소량으로 줄인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위 실험에서 마가린, 버터 등 동물성 지방을 올리브 오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을 8에서 34%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 붉은 고기, 버터, 마가린 등은 혈관 건강에 안 좋다. 5. 채소와 달지 않은 과일을 많이 먹는다. 과일은 섬유질, 각종 비타민, 항산화 성분 등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적당량 섭취하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 C,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등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춘다. 하지만 과일에는 당분이 포함돼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체리, 자몽, 배, 사과, 석류, 키위, 포도 등을 섭취하는 게 좋다. 또 가급적 과육이 단단한 과일을 선택하는 게 좋다.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인체 내 소화 흡수가 더디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 6. 술은 와인으로 최대 하루 한 잔만 마신다. 알코올은 백해무익이다. 그러나 못 끊겠다면 그나마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진 와인으로 최대 한 잔까지만 마셔야 한다. 둘째, 삼겹살 기름기로 속이 부대낄 때 커피 대신 이것 마시면 완화되라는 주제입니다. 기름진 고기를 먹은 후엔 캐모마일 차나 페퍼민트 차를 마시는 게 좋다. 기름진 삼겹살을 먹은 후엔 가끔 속이 불편하다. 이를 달래 겸 후식으로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양 측면에선 그리 좋지 않다. 차라리 페퍼민트 차나 캐모마일 차를 마시는 편이 좋다.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먹은 후엔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고기에는 철분이 풍부하다. 철분은 우리 몸 곳곳에서 산소를 전달하고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고기를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타닌, 카페인 등으로 인해 철분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다. 타닌이 철분과 만나면 탄닌철이 생성되며 철분의 인체 흡수량이 떨어진다. 철분은 카페인과도 결합한다. 위장에서 철분이 흡수되기 전에 카페인과 만나면 결합물을 형성해 소변으로 배출된다.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철분 양이 증가할 수도 있다. 고기를 먹은 후 부대끼는 속은 페퍼민트 차로 달래는 게 바람직하다. 페퍼민트엔 민감해진 소화기관을 달래는 효능이 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57명에게 4주간 페퍼민트 오일 캡슐을 복용하도록 했더니 75%에서 증상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2007년 소화기 간질환 저널에 발표되기도 했다. 페퍼민트에 함유된 멘톨이 소화기관의 근육 수축을 줄이고 일종의 항염증제 역할을 하는 덕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캐모마일 차도 도움이 된다. 캐모마일은 속쓰림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다. 오래전부터 소화기 질환의 치료에 쓰여왔다. 2006년 분자의학 보고서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캐모마일 추출물이 위산도를 낮춰준다. 캐모마일에 든 항염 성분이 위와 장에 생기는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배가 꽉 차고 속이 더부룩한 것 같다면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또 생강엔 소화를 돕는 다이스타제, 프로테아제, 트립신, 우레아제 등의 효소가 다량 들었다. 대만 장경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생강 분말 약 1g을 섭취한 사람들의 위는 평소보다 50% 빨리 비워졌다. 연구팀은 생강이 위를 비우는 시간을 단축해 소화를 도운 것으로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감기 달고 사는 사람, 이 채소 껍질 먹으면 좋아라는 주제입니다. 양파 껍질이 면역력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파 껍질이 면역력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해 양파 껍질 추출물을 포함하는 두통 및 관련 증상 개선용 조성물 등 양파 껍질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농진청 산하국립농업과학원,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순천대, 전남도 농업기술원,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식품기업 푸드웰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양파 껍질 추출물을 면역세포 중 하나인 대식세포에 적용했을 때 면역세포가 2배 이상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동물 실험을 통해 양파 껍질의 유의미한 효능을 확인한 연구진은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스트레스는 29%, 감기 편도 인후염 등 감염 증상은 35.2% 줄었으며 면역 향상을 자각하는 정도는 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추출법, 흡수율 증가 방안, 부위별 소재화 등을 연구해 양파 껍질 이용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양파 껍질 간장, 양파 전초를 이용한 젤리 등이 개발됐고 곧 기술 이전을 거쳐 제품으로 출시된다. 김진숙 농진청 기능성식품과장은 버려지던 양파 껍질의 기능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농산부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앞서 마련된 농업 분야에서의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파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케르세틴 등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플라보노이드는 세포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인성 치매, 파킨슨병 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항염증 기능도 있어 혈관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 양파 껍질은 그대로 먹긴 어렵기 때문에 육수를 낼 때 양파를 껍질째 넣거나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 양파 껍질은 열에 강해 뜨거운 물에 끓여도 영양소가 보존된다. 갈색 겉껍질과 함께 살짝 색이 비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사용하면 좋다. 오늘도 알고 실천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